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완성 수학 2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형 1번 문제는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였고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88%, 미적분은 95%, 기하는 94%의 정답률을 나타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0의 좌극한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의 우극한을 계산하시면 0이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0의 좌극한 계산하시면 2가 되고 1의 우극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0의 좌극한 계산하시면 0이 되고 자, 1의 우극한 계산하시면 0이 되고 2일 때 함수값은 1이 된다. 그래서 더하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의 좌극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1의 우극한 fx의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형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제였고 나형 3번이었습니다. 정답률 93%. 자,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고 뭐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겠으나 지금은 x가 2로 갈 때 자, x 빼기 2분의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될 거고 x 플러스 4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고 2 대입하시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문제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x 플러스 2분의 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분모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되니까 약분하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치환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시면 t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t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분자분모 t로 나눠주시면은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문제고 자, 유리화해 주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9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ax 분의 자, 분자는 9 마이너스 a제곱의 x제곱 플러스 4x가 됩니다. 자, 그럼 a제곱이 9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a가 3이 되면은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0 됐고, 그 다음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루트 9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x 분의 4x니까, 계산하시면 여기 3x, 4x가 되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형 3번 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문제였고 나형 25번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87%. 자, 함수 fx가 x가 1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데 x 더하기 1 fx가 1을 만족시킬 때 x가 1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1 fx가 a로 수렴한다. 자, 이때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얼마로 수렴하는지 보시면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하시면 앞에 거는 3으로 수렴하게 되고 f는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2분의 1 그래서 a가 2분의 3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0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 분모가 x분의 fx.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플러스 2가 6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라는 것은 4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분자 분모 x로 나눠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 곱하기 x분의 fx 마이너스 2분의 x분의 fx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얘는 4로 수렴하는 거니까 10분의 4 마이너스 2니까 5분의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1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의 양변을 다 x가 1로 가는 극한을 보내주시면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그래서 x가 1로 갈 때 g분의 f.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극한. 계산하시면 얘가 2로 수렴하고 얘도 2로 수렴하게 되니까 얘가 2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극한에서 분자 분모를 gx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의 완전 제곱 플러스 2분의 gx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는 3 곱하기 gx분의 fx. 자, 따라서 gx분의 fx가 2로 수렴하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2의 제곱 더하기 2니까 6분의 3 곱하기 2에서 6. 그래서 1, 2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조건 보시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3이 2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조건에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식에서 양변을 x로 한번 나눠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그 다음에 x분의 fx-3은 x의 f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2로 수렴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자,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x가 0으로 갈 때 gx도 0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x를 한 번 더 양변 나눠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x분의 gx 곱하기 요거 2로 수렴했고, 그 다음 x가 0으로 갈 때 3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여기의 값은 3으로 가고 5가 더해지는 거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는 4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시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그 다음에 x로 나눴으니까는 6gx 더하기 fx x분의 gx. 자, 그러면은 x분의 gx는 4로 수렴하니까 2 더하기 4분의, 자, gx는 0으로 갈 때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자, 이쪽 fx는 3으로 수렴하고 곱하기 4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은 6분의 12니까 2,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형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 8번이었습니다. 정답률이 77%, 90%, 87%. 확통, 미적, 기하 순입니다. 자, 지금은 극한 단원이니까 극한 단원에 맞춰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가 있고 0으로 가는 극한과 1로 가는 극한이 주어져 있을 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f0은 0이고 f1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fx가 최고차원 계수 뭔지 모르니까 ax에
x-1, x-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극한 계산하시면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ax의 x-1, x-b. 자, 그러면은 x 약분되면서 0 대입하시니까 a, b가 되고 얘가 1이다. 다음 두 번째, x가 1로 간다면 x-1분의 ax의 x-1, x-b. 그러면은 얘가 약분되고 1 대입하시면 a의 1-b가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b가 1이 되니까 자, 요 값이 1이라서 a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b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fx는 x의 x-1, 2x-1이 되는 거고 f의 2는 2 곱하기 1 곱하기 3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라고 주어져 있고 x가 4로 갈 때 x 빼기 4분의 fx가 마이너스 6이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4 빼기 2x분의 fx 빼기 3x 제곱이 k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f4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최고차항이 몇 차 함수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 빼기 3x 제곱이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x로 시작하는 뭐 ax로 시작하는 이런 1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k하고 같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엔 fx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fx는 3의 x-4 그 다음에 x-알파 자, 얘를 나눠주시면은 x 빼기 4는 약분하고 4 대입하시면 3배의 4-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4-알파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알파는 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fx는 3의 x-4, x-6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얘를 전개했을 때 우린 k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전개했을 때 1차 함계수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30x가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니까 k의 값은 15가 되는 걸 확인하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2로 가는 극한을 보시면 fx가 있는데 x 빼기 2의 제곱분의 xfx가 12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fx가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함수가 주어져 있어야 x 빼기 2의 제곱을 약분하면서 12로 수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시면은 2x 세제곱분의 fx가 2로 수렴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x가 3차 함수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최고차 함계수는 2분의 최고차 함계수 a가 2가 나와야 되니까 4가 최고차 함계수고 x-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의 제곱분의 x 곱하기 4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알파 x 빼기 2의 제곱 나눠주시고 2 대입하시면 8에 2-알파가 12가 됩니다. 전개하시면 16-8알파가 12니까 8알파는 4가 돼서 알파는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fx가 2배의 x 빼기 2의 제곱 2x-1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f3의 값을 계산하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5가 돼서 5번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 f1은 40이고 x가 a로 가는 극한이 1로 수렴할 때 f2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나조건을 보시면은 x가 a로 간다면 지금 앞부분이 0분의 상수꼴이니까 수렴을 안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를 통분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x가 a로 갈 때 x 빼기 a의 제곱 fx 분의 fx 마이너스 2배의 x 빼기 a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fx도 x 빼기 a의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x가 x 빼기 a의 완전 제곱식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는 어떤 g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더 뒤에 붙는다고 하면, 자, x가 a로 갈 때, 자,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 fx도 x 빼기 a의 제곱 gx니까 x 빼기 a의 제곱 gx 분의 대입하시면은 x 빼기 a의 제곱, 그러면 남는 게 gx 마이너스 2가 남습니다. 참 얘도 없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은 다시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0으로 가야 되냐면 x 빼기 a의 완전 제곱으로서 0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gx-2라는 게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르니까 p의 x 빼기 a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gx는 p의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대입하시면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의 제곱 gx분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p의 x 빼기 a의 완전 제곱, 자, 약분 되는 거고, 자, a 대입해 주시면 ga는 2가 되죠. ga는 2. 그래서 2분의 p가 되고 이 값이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p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fx가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 p가 2니까 2의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1이 40이라고 했으니까 f1은 자, 1-a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2배의 1-a의 제곱 플러스 2가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개를 좀 하시면 1-a의 4제곱 플러스 1-a의 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5, 1-a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1-a의 제곱이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의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따라서 fx가 x 빼기 3의 제곱 2배 밖으로 빼주시고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2a, 그러니까 f6을 계산하시면, 자, 6 대입하시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에다가, 자, 여기다가 6 대입하시면은 10, 그래서 총 1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형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2학년도 수능 문제였고 나형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마이너스 1,0과 t, t 플러스 1이 있다. 자,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이면서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자, AP 제곱분의 AQ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면, 자, 여기서 수직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y절편 q의 좌표가 0,2t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Q라는 것은
1 더하기 2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고, 자, AP의 제곱이라는 것은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은 2분의 4가 돼서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곡선 y는 2x제곱 위의 점 P에 대하여 점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OP의 길이를 FT, OQ의 길이를 GT라고 하면서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t, 2t 제곱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시면은 t분의 2t 제곱이니까 2t가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t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2t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의 좌표라는 것은 0, 2분의 1 플러스 2t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GT라고 하는 OQ의 길이는 그냥 2t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FT라는 길이 계산하시면 루트 t 제곱 더하기 4t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 0으로 갈 때 t 루트 1 플러스 4t 제곱분의 그 다음에 t의 2t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가 약분되면서 0으로 가는 우극한은 계산하시면 1분의 0 대입하시면 2분의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0 a가 있고 y는 루트 x 위에 t, 루트 t가 있을 때 자, AP의 수직 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자. 자,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점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중점은 2분의 t, 2분의 루트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이 기울기는 t 플러스 2분의 루트 t가 기울기니까 결국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t분의 t 더하기 2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루트 t의 t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루트 t 이렇게 됩니다. 자, x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t의 t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분의 t는 2분의 루트 t가 되는 거고, 자, 계산해 주시면 x 마이너스 2분의 t는 2분의 2의 t 플러스 2분의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라는 것은 2분의 t 플러스 2의 t 플러스 2분의 t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f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ft를 계산해 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얘 통분을 좀 해주시면 2배의 t 플러스 2분의 일단은 ft가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t로 묶어주시면은 1 플러스 t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로 하나 수렴하는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최종적으로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분의 ft, 그러니까 여기 t 나눠주시면은 요 t랑 약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점 A와 P가 주어져 있고 AP를 지나는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Q라고 하고 점 Q에서 X축에 들인 수선의 발을 A라고 합니다. 자, QHA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2분의 X 플러스 T분의 Y가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tx 플러스 t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t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QHA의 넓이를 구한 과정에서 보시면은, 자, Q의 좌표를 뭐 K, 뭐 T라고 해봅시다. K, T가 아니라 뭐 S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요 길이는 2-K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것은 요 Y 좌표예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T에 K-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곱해서 2분의 1 곱해주는 게 ST니까, 자, ST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T에다가 2-K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K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4분의 t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x 빼기 2의 제곱은 4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항을 하시면 x 빼기 2 x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t제곱에 x 빼기 2의 완전제곱은 0이다. 자,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2로 묶어주시고 x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t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x로 묶어주시면 얘에서 0 되는 값이 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의 1 플러스 4분의 t제곱은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는 4분의 4 더하기 t제곱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x는 4 더하기 t제곱분의 여기서 곱해주시면 2배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k가 되는 거고 2에서 k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마이너스 k를 계산하시면 4 더하기 t제곱분의 2배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자, 4 더하기 t제곱분의 8 더하기 2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이니까 약분되면서 4 더하기 t제곱분의 16이 나옵니다. 자,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4분의 t 곱하기 4 더하기 t제곱의 제곱 16 곱하기 16 약분하시면 4가 남고, 자, t 세제곱을 곱하는 이유는 여기가 4차식이 되니까, 자, 그래서 t 세제곱 st에 무한대로 가는 극한 계산해 주시면 4 더하기 t제곱의 제곱 분의, 자, 64t 4제곱. 자, 그래서 최고참 개수의 비는 64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 6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형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이, 자, a를 대입했을 때 a의 제곱과 같다. 자,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은 a 제곱. 자, 이항하시면 3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0 되니까, 자, a의 값의 합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x는 2에서 연속일 때, 자, 그러면 결국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 계산해 주시면 되고, x 빼기 2에 x 빼기 2 x 플러스 5, 자, 약분하시면 7이 돼서 a가 7이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고 f1분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x 빼기 1을 양변으로 나눠서 계산을 먼저 해주시는 것도 방법인데, 그냥 일단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얘가 항등식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좌변은 0 되는 거고, 우변에서는 2분의 루트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야 되니까 a가 3이 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fx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 x가 1이 아닐 때. 자, x가 1일 때는 어떤 뭐 k라는 값이 나올 텐데, 자, 이 값이 결국엔 f1과 같은 거고 얘가 얘랑도 같은 거죠. 극한을 구했을 때.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 마이너스 1분의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 유리화 해주시면 플러스 2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얘가 f1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계산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돼서 약분되고, 자, 1 대입하시면은 4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f1의 값이 4분의 1이 되니까 f1분의 a는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계산하시면은 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의 절대값을 계산하시는 거고, 자, 1에 대해서는 3분의 2 더하기 a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얘가 이거의 절대값이 1 더하기 b의 절대값과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의 값이 3이 되든지 a의 값이 1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a가 3이라고 한다면 자, 요 값이 3분의 5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절대값 1 더하기 b가 3분의 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b의 값이 가장 작아지게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5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b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 a가 1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절대값 1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자, b의 값이 0이 되든지 마이너스 2가 되든지입니다. 자, 그러면 둘이 더해 주시면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a 더하기 b가 3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가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은 x에 대해서 어떤 정수 m에 대하여, 자,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m보다 크거나 같고 m 더하기 1보다 작으면 fx를 m이라고 할 거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m 플러스 n은 fx이다. 자, 0부터 100 사이에 속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고, 이 a의 개수가 18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먼저 좀 찾아보자면, fx의 그래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시작은 0,0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죠. 자, 0을 대입하시면은 0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1이니까 0이 되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니까 0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바뀌게 되냐면 이 값이 2의 거듭제곱이 될 때마다 이제 함수값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2일 때 처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언제 바뀌게 되냐면 3일 때 바뀌게 되고, 자, 그래서 이를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3일 때부터, 그래서 언제까지? 7일 때까지 자, 여기 7일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7일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번에는 15일 때까지.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보다 1 작은 숫자일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그 다음에는 31일 때, 그 다음에는 63일 때,
너무 길게 그렸네요. 자, 여기 63일 때, 그 다음 127일 때인데 100까지니까 그냥 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에서 끝납니다. 좀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주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 일단은 불연속점, 지금 눈에 보이는 불연속점은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불연속점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3일 때 주기가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주기가 3이라고 하면 3일 때까지 불연속인 점은 2개죠. 근데 3이 몇 번 반복될 거냐면 100까지 33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턱없이 많은 숫자가 되는 거니까 얘는 아닌 거죠. 자, 7일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까지 불연속점은 3개인데 7일 때도 반복이 몇 번 되냐면 14번이 됩니다. 얘도 터무니없이 많아요. 자, 15일 때 불연속점은 4개가 되고 반복은 5번이 6번이 되죠. 6번. 얘도 24개니까 아직 더 많죠. 자, 31일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불연속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그 다음 반복이 3번이 돼요. 얘는 15개니까 반복이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93에서 끝날 거니까 93에서 100까지 해서 몇 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0까지, 93에서 100까지니까 7개 추가시키면 하나, 둘, 2개가 딱 추가가 되는 거죠. 딱 7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7개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30일 부근에서 무언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30일보다 큰 숫자, 작은 숫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n이 30일 때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n을 30이라고 하면, 자, 구간이 30까지가 30이 딱 여기서 끝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0부터 30까지는 불연속점이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불연속점이 몇 개가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3번이 반복되고, 자, 플러스. 자, 그러면은 90까지 간 상태니까 10만큼 더 가면 1개, 2개, 3개가 더 추가가 돼서 내가 찾는 18개의 불연속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은 30일 때가 처음으로 성립하는 걸 알았고, 자, n이 29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이 29가 되면은, 자, 마찬가지죠. 29일 때도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자, 여기가 29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29까지 불연속점의 개수는 5개고, 이게 3번 반복되고, 남는 숫자가 이때는 87이니까 13개가 나와요. 13개면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하나, 둘, 3개만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도 불연속점이 18개가 돼서 n이 29일 때도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n이 28일 때 해보겠습니다. 자, n이 28일 때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28이 여기에서 있으니까 5개 곱하기 3이고, 자, 플러스, 자, 이땐 84에서 끝나니까 16개가 더 남았죠? 16개면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16.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얘는. 그러면 19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아, 얘도 안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7일 때도 한번 해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5 곱하기 3이 되고, 자, 플러스 27일 때도 81이니까 19개가 들어가지면서 한 이쯤에서 끝나게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또 19개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5 곱하기 3이라는 것은 유지가 똑같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가 되는 숫자들이 더 늘어나지면서 결국에는 18개를 맞추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2개. 그다음에 3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요거 안 되는 상황이에요. 31은. 자, 32일 때 보시면은, 자, 32일 때는, 자, 32까지는 불연속점이 몇 개가 되냐면, 자, 여기가 32가 되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는 거죠. 32일 때까지. 자, 그래서 6개가 되고, 자, 이게 몇 번 돌아가냐면 3번 돌아가서 딱 18개인가 보면은 96이니까 4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4가 여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20개가 나오니까 안 되는구나. 자, n이 33일 때 해보시면은, 자, 이때는, 33일 때는 6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자, 플러스 33이면은 99에서 끝나는 거니까 한 칸만 더 가는 거죠. 그럼 여기죠. 불연속점이 안 생기게 되는 거니까 18개가 만들어집니다. 33일 때도 되겠습니다. 34일 때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34까지의 불연속점의 개수는 6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34면은 몇 번 돌아가냐면 2번밖에 안 돌아가야 되는 68이고 32가 더 남게 되는 거니까 32가 더 남으면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6 곱하기 2에다가 5개를 더 추가시키는 거니까 17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5일 때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6 곱하기 2에다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70까지가 되는 거니까 30만큼 더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30이니까 여기 4개가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12에다 4 더해주는 거니까 16이 됩니다. 얘는 이제 더 점점 줄어들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n은 30, 29, 33 이렇게 3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gnx가 있는데 gn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a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n이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n이 5인 순간을 먼저 볼 겁니다. 자, gox는 f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n이 5니까 2분의 1 빼기 f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잡는 이유는 우리가 2분의 1 빼기 fx 그래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fx 그래프를 가지고 x축 대칭 시켜주고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프 모양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뭐 대략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2분의 1 빼기 요게 이제 마이너스 fx인 거고, 얘를 가지고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게 바로 2분의 1 빼기 fx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져 있고 연속이 되게 하고 싶으면 언제 저 a를 설정하게 되냐면 결국 얘는 교점일 때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위의 함수와 아래 함수의 교점에서 결국 연속이 되는 a가 생기게 되는 거고,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는 게 결국 문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결국에는 교점의 개수. 자, 그러면은 n이 5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니까 a5는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g4x를 계산해 보시면 fx고 2분의 1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요 2분의 1 빼기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니까 요 빨간색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교점이 안 생기게 되니까 이때는 a4는 0이다 라고 되는 거고, 자, g3x는 fx 2분의 1 빼기 f의 x 플러스 2. 그러면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또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다시 또 평행 이동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두 개가 되니까 A3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GEX를 계산해 보시면 fx 2분의 1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3이 되니까 자, 얘는 다시 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또 평행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오면 교점이 안 생기게 되는 거니까 A2는 0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만큼 또 평행 이동시킨 게 n이 1일 때니까 A1도 0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기준은 n이 5일 때였으니까 n이 5일 때는 아까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n이 6일 때 보시면 G6x라는 것은 fx고 2분의 1 빼기 fx-1이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니까 자,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이때 A6은 0이다. 그다음 7일 때는 fx고 2분의 1 빼기 f의 x-2니까 얘를 다시 또 1만큼 또 평행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얘를 다시 1만큼 또 평행 이동시켜 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니까 A7은 2가 되고 자, 여기서 1만큼 또 평행 이동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제는 교점의 개수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알 수 있는 건 A8, A9, A10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4 더하기 2 더하기 2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8이라는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형 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문제였고 나형 14번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88%. 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고 fx분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상수 a의 값은 자, 지금 보시면 gx라는 것은 그냥 다항함수니까 얘는 연속인 함수가 되고 fx 같은 경우에는 2에서 지금 불연속이다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얘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니까 좌극하는 2가 되고 우극하는 1이 돼서 얘는 지금 불연속인 함수다. 자, 그러면 불연속인 함수분의 연속인 함수인데 그러면은 연속인 함수가 0이 되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으니까 2a 플러스 1은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f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1이니까 0이 안 되고 2보다 작을 때도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니까 최소값을 2로 가지면서 0이 되는 지점이 안 생긴다. 자, 따라서 2에서 G2가 0이 되기만 하면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fx, gx가 각각 주어져 있고 fx 더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에 좌극한을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자, 얘랑 뭐랑 같으면 되냐면 2의 우극한은 2 더하기 a랑 4 더하기 a.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계산하시면은 얘가 6이고 6 더하기 2a니까 a는 0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fx, f-x가 x는 2에서 연속일 때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2로 가는 우극한, 좌극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fx, f-x 함수값은 2의 우극한하고 똑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의 우극한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이고 2의 좌극한 계산하시면은 4 더하기 a가 되죠.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x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입되면서 a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 되면서 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곱하고 곱해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 a제곱 마이너스 2가 a 플러스 4랑 같던지 아니면 a 빼기 4가 0이 되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4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되면서 a가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해주시면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ft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가족권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t에 대해서는 y는 t와 y는 sin ex 그 다음에 1의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 합이 ft이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t라는 함수를 f-1로 설정을 하겠다. 자, 최고차함 계수가 1인 3차함수 gx랑 곱해서 f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요 y는 sin ex랑 1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지금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파이, 2파이 요런 상황이고, 2파이보다 클 때는 1이라는 거니까 요렇게, 2파이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1이니까 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려 놓은 게 지금 y는 sin ex랑 1이라는 걸 그려 놓은 거고, 이제 y는 t라는 걸 갖다 대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t를 갖다 대서 x좌표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점에. 자, 그러면은 t가 요렇게 존재할 때가 있을 거고, t가 요 아래쪽에 존재할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ft라는 함수를 써볼 건데, 자, 얘는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교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게 되죠. 위로 올려도 똑같이 4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은 여기 가운데가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감마 더하기 델타는 주기가 파이니까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해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 더해주시는 거니까 3파이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f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t가 0일 때는 x축하고의 교점이니까 지금 0, 2분의 파이,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2파이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결국 5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는 5파이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자, t가 0보다 작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자, 이때는 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를 뭐 A, B, C, D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는 지금 여기가 4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C 더하기 D는 2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시면은 이렇게 더하면 3파이, 2파이니까 5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5파이.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여기죠. 여기 접해야 되는데, 대충 여기 접하게.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파이, 여기가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은, 둘이 더하시면은 2분의 3파이, 파이니까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t축이 되는 거고, 0, 마이너스 1, 1을 기준으로, 자, 0하고 1 사이일 때는 3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5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f-1과 같다고 했으니까 f-1이 2분의 5파이고 자 얘가 계속해서 그려지는 거죠.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렇게 자 요게 이제 ft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불연속인 게 마이너스 1, 0, 1에서 ft가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g가 마이너스 1, 0, 1에서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g-1은 g0은 g1이 모두 0이 되면 되고 그래서 gx는 x-1, x 플러스 1이다 라고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자 f의 2분의 1은 여기 사이니까 0하고 1 사이 는 3파이가 되고 g2의 값을 계산하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6이 돼서 둘이 더하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2x 빼기 1에 대하여 방정식 fx 세제곱은 f1-2x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이 실근이 열린 구간 n 플러스 1에 속한다. 정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대입해 주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2배의 1-2x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x 세제곱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됩니다. 자, 얘를 이제 gx라고 하신다면은 g0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1의 값은 1 대입해 주시면은 2가 나오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n이 0하고 1 사이 열린 구간 0, 1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0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존재한다. 자, 요 문제 볼 때 보시면 일단 기억이 무조건 맞게 될 텐데 맞아야 되는 이유가 gx분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말이 안 되면은 연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틀리면 디귿은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끔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판단하기 쉬우니까. 자, 마이너스 5 더하기 a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과 같아지면 되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a가 2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숫자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a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gx분의 1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10이다. 자, 그러면은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에서는 gx가 실수 전체에서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조건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아서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가능한 a는 1, 2, 3이니까 더해 주시면은 6이 되죠. 그래서 10이 아니라 6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디귿. 자, gx분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gx분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방정식 gx분의 fx는 0은 열린 구간 a-1 a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gx분의 1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a가 1, 2, 3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a가 2랑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에 얘가 연속이 되게 하는 a는 2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a가 2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실근을 갖는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분의 fx는 0이 1하고 2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뭐 gx까지는 굳이 부호 판단을 안 하셔도 되겠고 어차피 얘가
곱해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fx가 0 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그리고 얘는 항상 0보다 커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f1은 계산하시면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a인데 a가 지금 2인 상황이니까 f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 f2를 계산하시면 f2는 아래식에 대입하시면은 8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의 제곱인데 4, 2가 되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1,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